안녕하세요, K였습니다. 2023년 지방직 9급 전자공학개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는 지금 시력값과 평균 전력을 묻고 있는데요. 반대로 생각을 해보죠. 사옴의 저항에서 소모되는 평균 전력은 시력값 I, RMS를 하면은 I, RMS 제곱 R일 거잖아요. 즉 이거는 4IRMS의 제곱이죠. 지금 사옴 저항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곱을 해가지고 4배 되는 걸로 고르면 되는데 지금 보시면은 그렇게 되는 관계를 만족하는 게 4번 아니 4의 제곱이 16이니까 16 곱하기 4면 64니까 요거 혹은 8의 제곱 하면 64고 곱하기 4면 256이죠. 따라서 1번과 4번이 후보가 될 텐데요. 이 중에서 무엇이 답일 것이냐? 4겠죠. 왜냐면 지금 이게 만약에 시료값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평균적인 그런 전류잖아요. 지금 보시면은 여기가 이렇게 4고 여기도 똑같이 마이너스 4예요. 그럼 평균적으로 이걸 절대값이라고 생각한다고 생각을 해보면은 그냥 요거예요, 요거. 왜냐면 중간에 제곱이 들어가잖아요. 자, 실제로 이게 무슨 말인지 좀 더 살펴보면은 IRMS는 제곱 평균 제곱근이잖아요. 제곱 평균을 하면은 시간이 4초죠. 그 다음에 제곱을 하면은 여기서 제곱하면 16 마이너스 4 제곱하면 16이죠. 그러면은 루트 16 4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풀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2번 N채널 공피평 모스펫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게이트와 소스 사이의 VDC 전압이 양의 방향으로 증가하면 드레인 전류 D는 증가한다. N채널이니까 그렇겠죠. VDS 전압이 음의 값으로 낮아지면 드레인 전류는 줄어들게 되고 특정 전압에서 흐르지 않게 된다. 이게 공피평이기 때문에 음의 전압까지 갈 필요도 없고 거의 스레셜드 볼테이지 미만으로는 서브 스레셜드 볼테이지가 흐르긴 하겠지. 서브 스레셜드 볼테이지 영역에서 서브 스레셜드 전류가 흐르긴 하겠지만 거의 안 흐르게 될 것이고 특정 전압에서 흐르지 않게 될 것입니다. VGS가 0보다 큰 영역을 공핍 영역이라고 한다. 그렇죠. VGS가 0일 때 딱 공핍인 상태니까 VGS보다 0보다 클 때에는 디플리티드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왜냐면 그만큼 홀이 이렇게 밀려나 있기 때문이에요. 양의 전압을 걸면은 채널에서. 그리고 전자는 당장 지금 전압을 드레인 쪽과 소스 쪽에 전압을 걸어주지 않으면은 당장 이동하고 있는 그런 캐리어는 없을 것이고 전자 캐리어는 없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는 비어있는 영역이 될 것입니다. 홀이 밀려나가지고요. 증가 영역과 공핍 영역에서는 같은 드레인 전류 방정식이 적용된다. 그렇지 않죠. 지금 보시면은 인핸스먼트 리전에 대해서는 드레인 전류 방정식이 그 VGS가 0일 때 이게 스레셜드 볼테이지가 걸리느냐 안 걸리느냐의 차이기 때문에 전류 방정식이 다르게 적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될 것입니다. 3번 논리 회로에서 사용되는 수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디지털 컴퓨터에서는 이진수의 뺄셈 연산에 대부분 보수를 사용합니다. 특히나 2의 보수를 사용하죠. 1의 보수를 사용하게 되면은 이거는 0이 2개 나온다 라는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보수를 안 쓰고 그냥 1과 0 이걸로 그냥 절대값에다가 부호를 고치면 부호를 이렇게 1과 0으로 구분해서 붙여버리면은 MSB에다가 그러면은 계산이 까다로워집니다. 간단히 구현이 안됩니다. 그래서 2의 보수를 사용을 합니다. 이진법은 소수를 표현할 수 없다. 소수가 여기서 그 프라임 넘버가 아니고 작은 수를 말하는 거죠. 표현할 수 있습니다. 2.125 만약에 10진법이라고 하면은 이거는 1. 몇 분의 1이죠? 8분의 1이죠. 그러면은 2분의 1, 4분의 1, 8분의 1 이런 식으로 표현되겠죠. 16진법은 0에서 9까지 숫자 6개의 문자를 사용하여 숫자를 표현한다. 그렇죠. 그레이 코드를 사용할 경우 연속되는 두 숫자는 한 비트만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한 비트 에러가 나도 크게 차이가 없어지는 그런 1 차이밖에 안 나는 그런 코드가 바로 그레이 코드입니다. 다만 그레이 코드는 그 차이 때문에 1의 차이가 나는 게 각 자리마다에서 일정하게 차이가 나는 게 아니고 다 다르기 때문에 이게 가중치가 없다고 하죠. 그래서 연산이 어렵습니다. 그레이 코드를 가지고는요. 자, 4번 다음 연산 증폭 계열에서 저항 R과 커패시터를 각각 하나씩 사용하여 미분기와 적분기를 구현하라 할 때 뭐저저 돼 있는데 커패시터 같은 경우에는 전류가 전압의 미분, 즉 전압이 전류의 적분형으로 표현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흘러드는 전류가 이쪽에 적분으로 표현되는 것, 그래서 여기에 커패시터가 이렇게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적분기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Z1, G1이 커패시터인, GF가 커패시터인, 즉 GI가 저항인 게 바로 적분기가 될 것이니까 답은 2번, 아니죠, 1번, 4번, 3번 중에 하나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증폭기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이게 마이너스 쪽에 이렇게 네거티브 피드백이 형성이 되어야 합니다. 안 그러면 이거는 뭐 네거티브 피드백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와 여기의 전압이 같다고 할 수가 없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긴 플러스 마이너스인데 지금 마이너스 쪽으로 이렇게 입력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반전 증폭기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답은 1번이 되겠죠. 자, 5번. 다음 55 타이머 IC를 활용한 구형파 발생 회로가 정상 동작할 때 이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자, 이거 보시면은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여기서 지금 VCC가 있는데 이렇게 전류가 쭉 흘러가지고 이쪽에 충전이 되었다 칩시다. 그래서 여기 플러스 전압이 걸려 있어요. 이게 플러스고 여기 플러스예요. 그럼 여기 전압이 있다가 여기가 전압이, 그럼 여기 어떤 전압이 이렇게 뭐 일단 있었는데 얘가 플러스가 되니까 여기는 마이너스가 딱 돼서 셋은 꺼지고, 그 다음에 여기 어떤 전압이 있었는데 이렇게 플러스가 커지니까 여기 리셋이 딱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0이 출력이 되겠죠, V아웃에. 자, 그러면 Q는 플러스가 될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ON이 되죠. 그러면은 이쪽에 있는 전류가 이쪽 싹 빠져나가게 될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되면 이쪽에 있는 전류가 이렇게 전하들이 이렇게 빠져나가니까 이쪽에 전압이 내려가게 되죠. 내려가게 되면 이쪽 전압이 내려가고 여기도 내려가고, 그러면은 여기가 내려갔으니까 여기 전압 대비 내려가게 되면은 이쪽은 ON이 딱 걸릴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반대로 플러스 쪽이 낮아지고 마이너스 쪽이 높으니까 그러면 여기는 0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이쪽은 1이 나오고 여기는 0이 나올 거예요. 그럼 여기는 또 꺼져버리니까 이쪽 경로는 없어지고, 그럼 전하는 이렇게 와가지고 다시 여기 쌓이게 되겠죠. 그럼 다시 전압이 올라가요. 이 과정이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어느 특정한 안정한 상태가 있는 게 아니고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안정 모드로 동작하는 게 맞습니다. 자, 출력되는 구형파의 ON 시간은 어떻게 될까요? 이게 ON이 되려고 하면은 여기가 플러스여야 된다는 소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이 커져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쪽이 커져 있는 시간은 여기가 작아져 있는 시간, 이 지점이 작아져 있는 시간이 결정을 합니다. 즉, 요 지점이 작아지는 시간, 그러니까 요 지점이 얼마나 작은 상태를 오래 유지하느냐를 결정하게 되는데, 결국 이 지점이 작아져 있는 시간은 결국 이 지점을 통해서 전류가 요 지점에서 전류가 어떻게 방전이 되느냐를 결정하잖아요. 그것이 바로 커패시터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RA와 RB를 통해서 전류가 얼마나 잘 흘러가지고 전하가 얼마나 빨리 쌓일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결정을 해주기 때문에 2번도 옳게 되겠습니다. 출력되는 구형파의 오프 시간은 RB와 RC가 결정한다. 그렇죠. 이게 오프가 되려면은 여기가 0이어야 한다는 소리고 여기가 1이어야 된다는 소린데, 그렇게 된다면은 여기가 얼마나 높은지를 묻는 거죠. 얘가 얼마나 높을 수 있는지를 묻는 거는 요쪽을 통해서 이렇게 얼마나 천천히 차지가 방전되느냐를 묻는 거니까 RA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요것과 요것만이 결정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3번도 옳게 되겠고요. 출력되는 구형파의 듀티 사이클은 50%보다 작다. 글쎄요, 조정하기 나름일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답은 4번이 될 것입니다. 자, 6번 문제는 플립플롭에 대해서 묻고 있는데요. T 플립플롭은 토글 플립플롭이죠. 토글이라고 하는 것은 0에서 1로 1에서 0으로 이렇게 반전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Q1 같은 경우에는 클럭에 그냥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 클럭의 라이징 엣지들을 살펴봐야 됩니다. 여기서 Q1은 처음에 0이었고 여기서 토글 됩니다. 여기가 인풋이 1이니까요. 그럼 토글 돼서 1이 될 것이고, 여기서는 또 유지가 되겠네요. 0이니까 그냥 1로 유지가 되고, 이 지점에서는 토글 되어서 0이 되겠죠. 또 이 지점에서는 토글 되어서가 아니고 이게 신호가 인풋이 없기 때문에 또 0을 유지할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요 구간에서는 0, 또 7에서 8 사이에는 계속 0을 유지하겠죠. 따라서 Q1의 값은 0, 0, 0, 0인 거 1번, 3번 중에 하나가 될 것이고요. 자, 다음으로 Q2에 대해서 보면은 Q2는
여기 클럭에 이네이블에 낫이 붙어있기 때문에 이건 펄링 엣지를 찾아봐야 됩니다. 펄링 엣지가 여기죠. 자, 이것도 원래는 0이었어요. Q2도 원래는 0이었는데 이 지점에서 톡 올리니까 1이 될 것이고, 여기서도 유지될 것이고, 여기서도 지금 인풋이 없으니까 유지. 그러다가 이 지점에서 인풋이 1이니까 다시 톡 올려서 0. 그럼 T2에서 T3 사이에는 1, 그 다음에 T7에서 TA 사이에는 1. 자, 그렇게 되는 건 뭐가 있어요? 답은 1, 1, 1, 0이니까 3번은 제외되고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7번. 다음 회로가 정상 상태일 때 전류 I2는 묻고 있는데, 정상 상태면 커피스타는 오픈되죠? 이게 지금 DC예요. 그 다음에 여기다 쇼트가 될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12V를 걸었을 때 I2의 전류는 그냥 12A겠네요. 자, 8번. 증폭기의 주파수 응답 특성과 관련된 파라미터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주파수가 감소함에 따라 증폭기 이득이 기준값에 비해 3dB 감소한 주파수를 하한 임계 주파수 라고 하죠. 주파수가 감소함에 따라서니까 왼쪽 편에 대한 거니까 하한 임계 주파수가 맞죠. 오른쪽에 있는 건 주파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딱 3dB가 된 지점이니까 그건 상한 임계 주파수가 맞고요. 그러므로 1번은 옳은 게 되겠고요. 하한 임계 주파수는 증폭 계열의 결합 및 바이패스 커패시턴스에 영향을 받는다. 그렇죠. 상한 임계 주파수는 고주파기 때문에 이거는 그 액티브 소자들의 내부 커패시턴스, 기생 커패시턴스에 영향을 받지만 하한 임계 주파수는 이런 커플링 커패시턴스에 대한 영향을 받습니다. 상한 임계 주파수는 증폭 계열의 저주파 특성을 나타낸다. 그렇지 않죠. 하한이 그렇죠. 상한 임계 주파수와 하한 임계 주파수의 차이를 대역폭이라고 한다. 그렇습니다. 좌측 BJT 전압 분배의 바이어스 회로를 우측과 같이 테브닌 등가율을 적용하여 해석하고자 할 때 VTH에 대해서 묻고 있는데요. 자, 지금 보면은 바이어스라고 하는 건 DC죠. 그렇기 때문에 요건 다 오픈입니다. 그러니까 생각할 필요가 없고, 지금 요쪽에 걸리는 전압을 임피던스를 보면은 지금 이걸 VTH, RTH 여기를 딱 잘랐을 때예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요 지점을 딱 잘라놓고 생각을 해보면은 여기 걸린 전압이 바로 VTH예요. 그쵸? 이쪽이 오픈되어 있을 때 전압이니까 이쪽이 오픈되어 있다 생각하면은 요 지점의 전압은 VCC 곱하기 R1 플러스 R2분의 R2죠. 그러므로 VCC가 지금 20, 그래서 VCC가 20 곱하기 R1이 4, R2가 1, 그 다음에 R2가 1이니까 5분의 20에서 4V가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1번과 2번 중에 하나가 될 것이고요. RTH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그라운드 쇼트되어 있을 때 RTH 정확값이죠. 여기가 그라운드로 이렇게 이어졌다고 치면은 이 점에서의 저항은 R1과 R2의 병렬. 그래서 RTH는 R1 병렬 R2니까 얼마예요? 4 플러스 1분의 4죠. 5분의 4 하면은 10분의 8, 0.8이겠죠. 따라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10번 문제. 다음 회로의 입출력 전달 특성으로 옳은 것은 다이오드의 순방향 전압 강화는 VD이고 저거 있는데, V인이 VD를 딱 넘어서는 순간 V인이 그대로 V압으로 전달이 될 거예요. 자, VD가 넘어서는 순간 이렇게 전달이 되겠죠. 만약에 V인이 V보다 작아진다. 그럴 때는 그냥 여기는 오픈되고 여기가 이렇게, 어차피 전류는 안 흐르니까 여기 전압이 그대로 이렇게 전달이 될 거예요. 여기서 전압 강화가 없는 거죠. 전류가 없으니까. 따라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0진수 -3을 10비트 2의 보수 형태로 표현하며 먼저 3을 10진수 -3을 일단 10비트의 2진수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1, 2, 4, 8,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걸 먼저 1의 보수로 바꾸려면 이것들을 다 반전시키면 되죠. 마지막으로 여기다가 2를 더해줍니다. 그러면은 2의 보수가 되죠. 이거에 해당하는 걸 보면은 4번이네요. 자, 12번. 팻의 드레인 전류와 게이트 소스 간 전압의 전달 특성 곡선과 부하선이 다음과 같은 예로는 겁먹을 건 없고요. 이건 다 못쓰죠. 그러므로 다 빼줍니다. 자, 다음으로 부하선 같은 경우에 지금 VGS가 0일 때 전류가 ID가 딱 흘러요. 자, VGS가 0일 때 전류가 흐를 수 있는 건 뭐가 되겠습니까? 여기 전압과 여기 전압이 같을 때 어느 정도 턴온이 되어 있다 칠 때
지금 마이너스 VGS보다 크니까 전류는 이게 흐를 수 있고 전류가 이게 쭉 흐르고 있을 거예요. 턴온 되어 있으니까. 그때 여기가 여기 전류가 이렇게 딱 전압이 VGS가 0, 즉 여기가 이렇게 쇼트가 되어 있을 때 이쪽의 전압은 이 전압이 여기랑 여기에 분배돼서 걸린 전압이 여기 걸릴 것이고 전류가 흐르고 있겠죠. 이런 식으로 이 전류는 여기서 이렇게 오고요. ID로. 그러므로 이거에 해당하는 것은 2번이고요 그냥 이렇게 풀 필요 없이 사실 1번 같은 경우에 정상 작동하겠습니까? 지금 여기 R1에 지금 밑에 그라운드 하나밖에 없는데 그럼 여기 전압은 기껏해 0이겠죠. 뭐 전류가 이렇게 역으로 흐를 리는 없잖아요. 그럼 전류가 뭐 이렇게 흐른 다음에 이렇게 요쪽으로 이렇게 흐른다고 하면 여기가 전류가 음이 될 건데 이 전류가 이렇게 온다는 소리니까 마이너스 전압이 여기 걸려가지고 이게 정상 작동 할 리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별 생각 안 하고 2번으로 풀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13번 다음 정류회로에서 VSEC가 루트 20분의 20이고 부하정 RL이 뭐 2kΩ일 때 최대 출력 전류는 묻고 있는데, 자 그럼 VSEC가 루트 20분의 20이 VRMS니까 최대값 이게 피크 투 피크 볼테이지는 20이라면 아니죠, 맞나요? 아무튼 그냥 뭐 20V가 되겠죠 아마. 여기가 피크 투 피크가 아니죠, 그냥 그거죠, 진폭이죠. 진폭이 20이란 말이니까 여기가 최대 20V 걸린다는 소리예요. 그렇게 되면은 요 차이가 이게 20V니까 이 0을 기준으로 여기가 플러스 10, 여기가 마이너스 10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서 전압 강화가 전류가 얘가 마이너스니까 요렇게 해서 전류는 요렇게 흘러가지고 요렇게 전달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올 텐데, 그러니까 전압 강화가 두 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20 빼기 0.7 곱하기 2 하면 1.4 빼면은 18.6이죠. 그러니까 최대 출력 전류는 이 RL이 지금 2kΩ이기 때문에 전류는 R분의 V죠. 그러면 RL이 2니까 이걸 나눠주면 9.3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14번 다음 NPN BGT 증폭회로에서 증류 전류 이득이 어쩌고저쩌고 되어 있는데, 지금 다이오드의 순방의 전압 강화가 0.7이라 되어 있는데 이거 다이오드가 아니죠. 사실 여기가 아마 0.7이어야 할 겁니다. 문제 오류 같고요. 자 VCC가 15입니다. 그러면은 여기는 14. 그러면 여기 전류 I 베이스 전류는 RB가 286, 그 다음에 여기는 15 빼기 0.7 14.3이죠. 이렇게 하면은 143, 286을 143이 0.5, 그럼 이거는 0.05. 자 이게 베타 DC가 100인 경우에는 그러면 이렇게 전류는 5mA가 바로 여기 흐르는 전류가 되겠죠. 자 그럼 RC, IC를 하면은 이쪽에 걸리는 전압은 이쪽에 걸린 전압은 RC, IC 하면 V는 RI니까 RC 곱하기 IC가 아까 5mA였으니까 5mA에다가 RC 1을 곱하면은 여기는 5V가 걸리겠죠. 따라서 VCC에서 5V를 빼주면은 여긴 바로 10이 될 거예요. 10V. 그러면 답은 1번, 2번 중에 하나가 될 것이고요. 자 이제 두 번째, 베타가 200일 때 풀어보면은 이 전류가 1mA 흐르겠죠. 아까 여기 전류는 뭐 똑같을 테니까 베타 상관없이. 자 그러면은 여기에 걸리는 전압은 5mA 두 배니까 10mA네요. 그럼 여기 RC 양단에 걸린 전압은 10. 그러므로 VCC에서 10을 빼주면 5가 되겠죠. 네, 15번 문제는 이렇게 보면은 자 첫 번째 단위 1, 그 다음에 100, 두 번째 단위 3, 250. 자 그럼 겹치는 영역은 여기죠. 이 영역의 길이는 97입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죠. 16번 귀환 발진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출력 신호 일부가 위성 변이 없이 입력으로 인가된다. 그렇죠. 위성 변이 없이 입력으로 그대로 들어가서 그게 그대로 나가게 되죠. 정기현 회로를 사용한다. 그렇죠. 페로프 이득은 1보다 작아야만 발진이 유지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1보다 작은 값이 곱해지다 보면 작아지죠. 0으로 가버릴 겁니다. 동작시키는데 외부 입력 신호는 필요치 않습니다. 내부에 있는 노이즈가 열적으로 생기는 그 AWGN이라고 하는 그런 노이즈 있죠. 그걸로 인해서 거기에 있는 발진이 가능한 성분이 빠져나와가지고 이게 발진이 되는 거기 때문에 외부 입력 신호는 필요가 없습니다.
다음 단한 정폭계 전압이득은이라고 되어 있는데 R1과 RF가 다 비율이 보시면은 R1이 4.7, RF가 470 킬로옴. 자, 그럼 100배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의 전압이득은 100배. R1분의 RF가 100배니까 그 다음에 R2분의 RF는 10이죠. 여기 또 10. 그러면 10000이 될 텐데, 여기서 보면 여기서 한번 반전이니까 마이너스가 되겠죠. 따라서 답은 3번입니다. 여기서 왜 이 앞단의 이런 것들은 여기 이렇게 상관이 없느냐? 바로 여기 출력 임피던스가 0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딱 끊어지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회로가. 그래서 이렇게 그냥 곱셈으로 계산이 가능합니다. TCP/IP 프로토콜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1번 네트워크 계층은 패킷이 근원지에서 목적지까지 갈 수 있도록 경로를 라우팅하고 포워딩 해주죠. 7개의 계층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죠. TCP/IP 프로토콜은 4개의 계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7개의 계층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은 바로 OSI 7계층 모델이죠. 그러므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19번 다음 비반전 슈미트 트리거 회로에서 하측 문턱 전압 VTL과 상측 문턱 전압 VTC는이라 묻고 있는데, 자, VR이 1V래요. 그럼 이쪽 전압이 1V를 기준으로 왔다 갔다 해주게 될 텐데, 자, 양의 포화 전압이 4V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1V를 기준으로 왔다 갔다 해줘야 되는데, 자, 이제 상측 문턱 전압이 양측이 4V다. 그럼 만약에 여기 4V가 나왔다 칩시다. 그럼 4V가 유지가 되고 있어요. 4V가 유지가 되고 있는데, 여기서 이게 쭉 내려가다가 언제쯤 이게 만약에 마이너스 4가 될까를 생각을 해보면은, 자, 여기 전압이 1이 되는 순간에 전환이 일어난다 했죠. 자, 그러면 여기가 R2가 50, R1이 25예요. 그럼 여기 전류는 I는 R분의 V에서 50분의 4 빼기라면 3이죠. 이 전류가 여기를 그대로 흘러 들어갑니다. 그럼 이쪽 V인 전압은 얼마가 될 것이냐? 1 빼기 50분의 3 곱하기 25에서 2분의 3 마이너스 0.5일 때 딱 이게 4에서 마이너스 4로 전환이 될 거예요. 마이너스 0.5일 때. 그럼 반대로 마이너스 4에서 4로 올라가는 데는 언제냐 생각을 해보면은, 자, 여기가 마이너스 4예요. 그러면 여기 전압이 또 1이 되는 순간에 이게 마이너스 4에서 4로 딱 바뀔 거잖아요. 그럼 이쪽으로 흘러 들어가는 전류는 얼마예요? R2가 50이라 했죠? 50분의 1 빼기 마이너스 4 하면, 그러면 여기가 0.1이잖아요. 그쵸? 이 전류가 이렇게 가요. 자, 그러면 R1의 전압이, R1의 크기가 25라 했으니까 곱해주면 2.5. 그러므로 1 플러스 2.5 하면 3.5일 때 전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답은 마이너스 0.5와 3.5가 있는 1번이 되겠습니다. 20번 다음 카르노멜과 일치하는 논리식은, 뭐 크게 묶어볼게요. 이렇게 묶으면은 이거는 바로 X바 Y죠. 표시를 해놓을게요. 헷갈리니까. 이렇게 한 거는 WG가 될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묶을 수 있죠. 이거는 X는 상관이 없고 Y가 1이어야 되죠. 그러면 Y에다가 그 다음에 이거 보시면은 G가 0이어야 돼요. W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므로 G바. 자, 그 다음에 또 요렇게 묶을 수 있겠죠. 요렇게 묶으면은 이거는 X가 0이어야 했죠. Y는 상관이 없습니다. X바. 그 다음에 여기는 W는 상관이 없고 G가 1이어야 해요. 그러므로 G. 자, 이거 해당하는 걸 하나 찾아보죠. WG가 있는 거 요거 그 다음에 X바 G가 있는 거, 그 다음에 X바 G가 있는 거 요거겠네요. 그 다음에 ZY라고 하는데 Z바 Y. 지금 제가 뭔가를 다르게 묶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뭔가
ZY가 아무튼 있으니까 이게 맞는데 X바 Y가 필요가 없는 것 같은데 X가 0 Y가 1. 네, 지금 보면 요거는 상관이 없죠. 이걸 지워볼게요. 지워도 다 해당이 되죠. 그러니까 요거는 필요가 없는 거였네요. 그러면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